네, 안녕하세요. 전마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유통 사업에 있어서 좀 마스터라고 하실 수 마스터요. 있는데 그런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퍼넷쇼핑 대표 판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대표님이 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도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퍼넷 아카데미라고 하는 평생교육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퍼넷 쇼핑 또는 퍼넷 아카데미라고 치면 이제 나오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판매 활동을 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게를 차려놓으면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막 그렇게.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내가 다녀서 내 상품을 음. 사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게 차리고 앉아있어. 그렇게 시작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영업사원, 나는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쇼핑몰을 만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했어요. 주변한테 내가 창업했다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 안 알려요. 아,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뭐 고깃집 하면은 가족들도 부르고 막 그렇죠. 친척들도 부르고 막 이렇게 개업식하고 하는데 하는데 온라인은 이상하게 안 해. 그거 왜 그럴까요? 저도 아. 잘 모르겠는데. 무형의 것이라 그래요. 음. 실체가 안 보이는 것. 그리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인식에서 보면 진짜 사업을 하는 건가? 아, 좀 장난 같은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안 하는 것들이 많고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내 유통을 하는 케이스를 보면 무언가 좀 그 하찮은 일, 뭐 질이 떨어지는 일, 이건 좀 사업이 아니고. 뭐 이런 그냥 연습해보는 뭐 이런 개념으로들 받아들이시니까. 많이 접근들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전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네.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음. 노숙자 되기 직전까지만 가보면 안다. 좀 진짜 되게 절실해져야 그렇죠. 절실하고 절박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음.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네. 뭐 딴 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하고 있네. 뭐 이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마인드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정체돼 있는 그쵸.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요즘 되게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혼자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이 있든. 그렇죠. 특히 이쪽은 사실 제가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도 말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와, 박수 쳤어. 11년도에. 10년도 말에. 10년도 그러니까 말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드디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니 고객을 만날 일 없죠. 맞아요. 사람을 그쵸. 만날 일 없고, 내가 어디 그쵸. 가서 뭐 그 프리젠테이션을 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내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왠가, 이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일단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쫓아다녀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다고 알려줘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나한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돈 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돈을 줘도 안 알려줘요. 제대로 안 알려줘요. 그렇죠. 어떤 그 사람 간의 관계가 맺어져야지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뭐 돈을 주고 배우는 관계라고 해도 이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 이전에 사업을 해왔을 때는 사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맞아요. 제일 중요한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 맞아요. 나 혼자서 그걸 쫓아갈 방법이 없더라. 정보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도 혼자 거의 대부분 시작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좀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쪽 업에서 막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매출이 왜 중요하지? 사실 인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처음은. 이제 저같이 도매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출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 색안경을 끼고 보지. 어떤 왜 매출을 올려봤자 나한테 없으니까. 그럼 나한테는 없는데 저 도매사한테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매출도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첫 번째는 매출이에요. 왜 아, 매출이냐면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돼요. 내가 이만큼 뭔가. 그렇죠. 하니까. 내 스스로 그 매출을 달성해가고 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매출이에요. 1년이면 1억 2천. 그쵸. 그러면 웬만한 동네 조그만 커피숍 1년 매출이 얼마일까요? 하루에 2, 30만 원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되겠죠. 비슷해요. 근데 이쪽 온라인은 한 달에 3천, 4천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2억 4천. 거의 그렇죠. 그럼 주변에 너 뭐하냐? 나 온라인 쇼핑몰 하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나요? 한 2, 3천 팔아. 그럼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맞아요. 좀 그런 건 있어요. 맞잖아요. 저도 그렇죠. 처음에 그런 거. 근데 얼마가 남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1년 저기 한 달에 한 5천에서 연 5억 그래. 그럼 우와. 그렇죠. 그럼 우와 그래. 그렇죠. 네. 5억이라는 숫자가 적지 굉장히 않아요. 크죠. 네. 굉장히 크지. 그럼 또 무슨 일이 내 주변에 생기냐면 주변에서 사람이 모여요. 그러네요. 뭐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상품 팔아달라는 사람들이 사람도 모이기 생기고. 시작하는데 내가 한 달에 400, 500 파는데 이것 좀 주변 지인한테 내가 좀 팔아볼게 그러면 상품 안 줘요. 맞아요. 내가 뭐 얼마나 판다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출을 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나의 자존감, 내 업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죠? 평가들. 그럼 그게 이제 좋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매출이 중요하고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대량된 위탁 판매가 뭐 프로그램으로 상품 올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좀 쉬운 것 같아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막상 배우다 보면 프로그램도 어렵고 네. 막 상품도 막 이렇게 막 변경해야 되는 게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표를 좀 잡고 시작해야? 그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제가 그 전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업을 바라보는 눈. 업을 바라보는. 그 업을 바라보는 눈인데 유튜브를 보다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시작했어.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막말로. 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본인 스스로 주도해서 이루어낸 일이 있다.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 본인 스스로 주도해서 무언가 성공시킨 일이 있다. 어떤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죠. 내 스스로 해서 성공했던 경험치.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지시를 받아서 무언가 수행했던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업은 끊임없는 자기 의사결정과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행해야 되거든요. 다 선택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엄청 많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맞아요. 결정해 주기를. 그러면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그쵸. 블로그 사업자 등록증을 간이로 내야 되는지 일반으로 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그 12시 반까지 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지 못해요. 근데 옆에서 과제를 내주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하면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기는 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살아왔었는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이 온라인 유통뿐이 아니라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네트워크. 그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많이 느껴요. 내가 고민하는데 어떤 모임에 나가서 나의 고민을 얘기하면 먼저 고민하고 해결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들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혼자서 맨날 이 책상 앞에서 고민해봤자 그건 답이 안 나와요. 맞아. 유튜브 보시는 것도 물론 네. 어떤 정보들이나 음. 이런 변화들을 좀 빨리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이 오프라인에서 뭐 만나서 얘기를 네.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얻어지는 그게 더 어. 크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사실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거는 나는 돈을 벌었어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지. 그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시행착오를 뭐뭐 겪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빠져 있는 거죠. 편집이 이제 돼 있죠. 이렇게 좀 얘기를 그 짧은 네, 시간에 할 수도 없는 맞아요, 거고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구독자가 다 빠져나가고 그쵸. 좀 막 이렇게 후킹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렇죠. 또 영상을 또 보시니까 네. 이제 온라인 유통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유튜브나 네. 뭐 저도 그렇고 유튜브도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시고 다양하게 SNS 활동을 하는데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저는 사업가는 사장이 제1호 영업사원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사장이 근데 얼굴을 안 까. 막말로, 속된 말로. 그러면은 영업사원 1호가 영업을 포기해.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회사는 1호 사원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러네. 돈을 벌 수 있어요? 안 되죠. 못 영업해야 벌어요. 되는데. 그쵸. 맞죠, 여러분? 1호 영업사원이 얼굴 안 까고 영업을 하고 싶어. 근데 대부분 저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내가 뭐 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영업을 네, 그렇게 안 시키고 되죠. 싶- 대기업도 1호 영업사원은 대기업의 총수예요. 항상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도 영업행위를 하는 비즈니스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업행위인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오너 봤어요? 안 그래요? 겁나 바빠요. 그렇죠. 새벽부터. 제일 바쁜 게 그렇죠. 대표죠. 근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맨날 뭐 먹으러만 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그것 자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밥을 먹으러 많이 다니시고 술을 먹으러 많이 다니시고 차를 먹으러 많이 다니시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사람을 많이 만나면. 온라인 유통 사업, 대량된 위탁 판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시작하신다면은 제가 30대 초반이면 좀 가방끈을 더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학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근데 학력도 학력인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쌓이는 그런 나의 인간들. 그 네트워크 기반들. 결국은 사람을 더 많이 그렇죠. 만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돼서 그제서야 내가 그러면 이 사회에서 좀 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MBA를 들어가게 된 그때 네 번째쯤 망했을 때인데 30 중반에 네, 그렇죠. 제가 망하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내 주변에 나의 사업을 지지해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지방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위에 선배들도 몇 명 몇 수 없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와줄 사람이 그냥 좋아주고 아니고 아무도 없는 거야. 정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어디 뭐 그 취업을 해도 위에 선후배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정부 지원을 하거나 뭐 그 투자를 받거나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아이템도 좋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럼 나보다 잘난 사람 소위 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무언가 왜 그 지역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모임에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이 있더라고. MBA. MBA 가면 되겠더라고. 그쵸, 거기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럼 그 어떤 그 중간 간부가 되려면 웬만하면 다 따야 되니까.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 한 5, 6년 넘었죠. 이제 그때 만났던 그때 대학원 원장님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나요. 200만 원 갖고 하려면 돈이 없으면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이 적으면은 내 시간을 넣어가지고 돈을 그쵸? 조금 만들어서. 예. 그리고 뭐 투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예. 그 어느 정도 금액대까지 이렇게 좀 한 다음에 해야 좀 사업을 시작하기? 그런 건 좀 어렵나요? 그쵸.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는 좀 그렇고. 실제 근데 돈이 많을수록 좋긴 하죠.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사업 진짜 돈 많을수록 좀 유리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돈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저도 이게 그때 시작했던 분들에 비해서 제가 성장을 좀 못했는데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초반에 시드머니가 저는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실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좀 외부 자금을 땡겨 넣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제 이름으로는 다른 데서 빌리거나 이래. 빌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딱 그 시기가 딱 왔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기회를 그냥 그렇죠. 날려버려요. 근데 날릴 순 없잖아. 아까우니까 알려주죠, 주변에.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벌 수 있어. 해봐.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 나는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어도 못 하는데 그걸 이제 줘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평균이 한 3, 40대 정도가 많이 보시는데 뭔가 막 직장 다니다가 막 전업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막 뭔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생계를 막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면 나와야 되니까. 답이 안 나와요. 10년 전에 제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맞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근데 그게 한꺼번에 멀티가 안 돼요. 동시에 계획한다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데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간단한 예시 같은 걸로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 올려? 그럼 매출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진까지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매출을 내가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야? 달성했으면 그 다음에 그럼 내 수익률을 몇 프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매출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천을 갈 건데 수익률이 20%를 갈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젠간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린다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갈 거야. 매출이 5천이면 돼. 그러면 몇 개월 걸릴까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길면 반년이면 매출 5천 가요. 그럼 수익이 없을까요? 수익은 나와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한 10%는 무조건 나와요. 그럼 500만 원 월 버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5천만 원이면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럼 5천만 원을 달성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나의 상점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판매자 등급.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더 상위 노출되니까 더 잘 팔리게 되니까 마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진 5%만 올려도. 그렇죠.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또 유지가 되죠. 근데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5% 올리면은 매출이 뚝 떨어지잖아요. 팔리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달성됐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욕심이다. 답이 안 나오더라.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더라. 그럼 좀 정리해보자면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게 일단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한 목표.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떠들어야지 그걸 알려라. 어떤 의미에서 그걸 알려라?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한다고 알려야 되고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뭐 종교를 가지고 그냥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월 매출 3천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2011년 1월에 제가 준비해서 3월에 상품을 등록하면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올해 목표는 월 매출 3천입니다. 월 매출 3천입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3천 했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했어. 집에 가서 또 일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거네요. 환경을 세팅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나를 일하도록 그냥 그렇지. 압박해버리는. 그래서 그해 12월에 3천을 못했어요. 못할 수도 있죠. 진짜. 2,700만 원을 했어요. 달성 못했잖아요. 그렇죠. 내 목표는 안 됐죠. 그래서 1월 1일이 됐어. 그럼 이제 2012년도에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2,700에서 3천을 달성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2012년도에 목표가 3천일까? 아니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저는 1억을 잡았어요. 월 매출 목표를. 3천 다음 다시 이제. 1억.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1억이다라고 또 주변에 막 떠들었어. 그럼 당신 3천만 원 한다며 했어? 아니 못했는데. 못했는데 더. 근데 1월 달에 바로 한 3천 한 7, 800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1억을 하겠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주변에서. 저 새끼 뻥쟁이다. 어떻게 지금의 위탁도매죠. 위탁도매 갖고 월 매출 1억을 하냐. 불가능하다. 저 새끼 뻥쟁이다. 그해 6월에 제가 1억을 넘었어요. 6월에. 3월에 6천만 원. 그러니까 1월에 3천 한 6, 700만 원 한 것 같고요. 2,700에서. 그렇죠.
3월에 6천만 원이 넘었었고 근데 그 6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이란 게 남들은 근데 어떻게 팔지? 이게 좀 벤치마킹이나 그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오롯이 저 혼자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 그거 아니 않았고. 나만 보고 그냥 그렇지. 그냥 저의 목표는 3천만 원이니 3천만 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냥 간 거예요. 그 딱 목표 단순한 그렇죠. 목표를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1월에 달성하고 1억 그 다음에 이제 12년에 1억을 하겠다라고 내가 약속하고 선언하고 나니까 1억을 달성하려면 뭔가 도약의 뭐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월 달에 6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4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무언가 저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뭔가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렇죠. 단계가. 네. 지금까지는 나 혼자 연구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남들한테 무언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군데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내가 3천만 원 팔던 사람이 우리 모임을 가집시다 그러면 모여질까요? 안 모이잖아요. 근데 6천만 원 찍는 사람이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죠. 일단 돈부터 버세요. 그게 근데 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느 정도 벌리게 되면 이제 내 시간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걸로 가지고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조금 뭐 잘못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해봤으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쌓였던 경험치가 지금 현재 저의 가장 큰 자산인 거고 뭐를 해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결국엔 또 경험이. 그게 저는 이제 돈은 날렸는데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생겼다고 봐요. 능력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다 해봤으니까 진짜 국내에서 유통 가능한 것들은 거의 다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하나 생겼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첫 방송 했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안 해봤으니까 트렌드는 변하고 어디서 대박이 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해봐야지 또. 그래서 지금 이제 팀 짜서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지금 또 진행하고 있고요. 해봐야죠. 뭐. 계속 하는 거네요, 그냥. 그쵸. 결국에 그냥 도전하고. 예. 그게 뭐 성공이 되면 또 다른 도전하고. 성공하면 목돈이 만져지는 거고. 그거 가지고 또 하는 그럼 또 하는 거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5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 1개 정도는 그냥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아마 대표님 보시는 영상 이제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어떤 특정한 방법을 배운다기보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가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은 이렇게 내려앉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판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2년 정도에 이제 출판사 입사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다. 지금도 그쪽 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맞아요. 왜? 콘텐츠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쵸. 책도 많아요. 지금은 뭐 100만 부 베스트셀러가 잘 안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출판업이 없어지진 않기는 했으나 그쵸. 대박을 나는 케이스는 줄어들어. 굉장히 좀 줄었죠. 근데 형태는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1인 출판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도 혼자 하세요. 직원 5, 6명 데리고 일을 하다가 한 4년 전쯤에 다 내보내고 혼자 해도 충분히 하다는 거야. 사무실도 굳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컴퓨터로 뭐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는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온라인이고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 자체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할 것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잘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정했으면 그것만. 옆에 보지 말고 그것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한 1년은 해야죠. 1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아니 그것만 1년을 해봐요. 그것만 정했으면. 그것만 1년. 안 망한다니까요. 1년을 하면 안 망해요. 1년을 내가 그것만 하면 안 망해요. 계속 옆으로 가서 그렇지. 요거 한두 달 해보다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서 또 옆에 가서 한두 달 해보다 또 옆에 가서 한두 달 해보다. 예를 들어서 유통으로 특정해서 설명을 하면 오픈마켓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폐쇄몰도 있고, 그 다음 내 쇼핑몰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이걸 1년 동안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쇼핑몰을 다른 데 입점 안 하고도, 그렇죠. 내 자사몰 자사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처음에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매출 나오기도 힘들잖아. 힘들죠, 진짜 네. 힘들죠. 근데 그거를 대량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도 되는 거고, 가공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면 돼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끌어들여? SNS,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기서 내 고객 끌어들이면 되고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못 참죠.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매출은 많이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참죠. 견디기가 힘들죠. 사실 그런 걸 잘 견디는 사람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이란 게 되게 오래 한 20년? 한 23년? 그쵸, 하셨잖아요. 사업이란 게 뭘까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사업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내가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그 꿈을 하나씩, 그러니까 뭐 큰 꿈이 있고 작은 꿈들을 이렇게 하나씩 네. 이뤄가면서 얻어지는 보상 같은 건가요? 보상은 돈이죠. 돈이.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돈은 벌리는 거죠. 왜 우쭈쭈쭈 보상을 해주잖아. 그쵸. 너 네.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말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꿈이 없어요. 맞죠?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사업으로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 뭐 그렇죠.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 한 2, 3학년 때부터 출판사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출판사를 하는 게 꿈. 출판사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그냥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렇죠. 그게 제 꿈이었어. 그래서 일단은 편집 디자인을 배웠어. 네, 뭐 기본 스킬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을 신문사에 들어가서 편집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편집을 하는 건 미시적인 일이고요. 내가 보는 거는 텍스트만 봐.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라는 그렇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영업을 배워야 되겠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업을 배워야지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그쵸.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한데, 그것에 매몰돼 버리면 내가 사기꾼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삶을 포기하고 그냥 폐인이 되었거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렇고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에게 간단한 뭐 조언이요.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해보시는 거. 그냥 상품 등록이. 무조건 상품 등록을 해보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그쵸. 팔려요. 등록하면 팔려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고민을 해. 특히 제가 요즘에 계속 교육하고 할 때 제발 상품명 가공에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상품명 가공을 하려고 2시간, 3시간 무슨 스카우트 들어가고 무슨 랭크 들어가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등록을 해. 근데 안 팔리지. 그렇죠. 왜 안 팔려? 상품이 잘 팔리는 거는 검색에 잘 걸리는 것만이 잘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중 하나죠. 그냥. 그 중에 저는 100가지 방법 중에 한 2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나머지 98가지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고 나서 상품명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등록을 하면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면 시장이 보여요.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다면 펀앤쇼핑 가서 네. 또 댓글이나 이런 거 다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펀앤쇼핑, 그렇죠. 펀앤아카데미 이렇게 치면 나와요. 펀앤 아카데미로 네. 바뀌었어요. 거기 가서 네. 댓글이나 혹은 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네, 올해 이제 마지막 교육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다 리뉴얼되고 금액이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웠었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럼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